예, 헌법개헌 작년 9월 달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헌법공청회 갔는데요. 그 책을 봤습니다. 세 권의 책을 봤는데 그때 당시 한국교회가 동성애 막는 것, 그 다음에 이슬람,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성평등, 양성평, 성평등을 바꾸지 말라, 또 망명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헌법개헌을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그날 가서 내용을 좀 보니까 핵심이 그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이 헌법개헌이 사회주의 고려방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지방 정권을 통해서 결국 고려방제하는 게 핵심이라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카톡이 올렸는데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만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구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헌신해서 전국교 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단지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전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헌 선언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만든 것인데 지금까지 한 90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 중에 35만 장이 우리 강연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절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개헌 물 건너가는가? 헌법개헌 끝을 보면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어느 누르는가? 중간에 누르니까 가의 거. 오른쪽. 네. 그러나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헌법개헌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개헌을 막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실패한다면 법률 개정으로 개헌 효과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벌써 지금 그런 효과를 내려고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이. 어떨 걸까요? 이거? 하나는 끝이야. 그런 데가 없군요. 법률 개정이 실패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패한다면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주의 고려반제를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레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평등함을 추구하면서라면 자본주의적 범죄를 어기게 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독재는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의 행사로 정치되며 유죄된다. 이 규칙은 어떤 법에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주아가 만든 법은 지킬 필요 없다. 그것이 그들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만약 헌법개헌이 실패되면 헌법 무시하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개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말씀인데 제도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 제도입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제도죠.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자유를 주는 축복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기억이 잘 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여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여 우리의 왕이시라. 그가 거기에서 구원이 나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을 해가지고 상권분립을 만들었다고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이 약간 루즈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사회주의 헌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 알려서 나라를 사회주의로부터 고려방제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지금이 받아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켜서 전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게 원래 대한민국을 세울 때의 네 가지 기둥이었습니다. 제가 이 비전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적 비전을 가진 제4대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선교적 비전을 가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를 지켜야 되고요. 자유민주를 지키려고 하면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법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비전이 다 끝납니다. 앞으로 70년 후, 100년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요. 우리 강의자 목사님이 임진과 기도회를 하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제가 한 차를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위기를 넘겼습니다. 굉장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진과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문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첫 번째 임진과 회담 결과 이제는 종교 협정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 협정하면 조합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이죠. 두 번째는 서해안 열렸습니다. 서해안 NLL 무시됐습니다. 세 번째는 철책선 열리고 그다음에 탱크 막는 그 콘크리트 허물로갑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근심을 동시에 주셨는데 이게 복입니까? 저는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6월 10일 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합니까? 6월 13일 날이 지방선거 날인데 이거 잘못하면 6월 13일 날 완전히 보수 끝날 수 있습니다. 자유화도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전화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네. 하만이 모르드기를 달려고 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짱대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수파 죽이려고 6월 12일 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정말 왜 바뀌어집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6월 13일 지나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헌법 지금 알아놓으셨다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6월 13일 지나가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지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방 분권 선언으로 공산화가 완성됩니다. 헌법 대통령 개정안 1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예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있습니다. 5조 11항입니다. 현행 헌법은 2조 3항인데 5조 1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헌법이 깁니다. 잘 안 보이는데 헌법 지방 이번에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 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지방자치법을 바꾸는 것은 모두 다 이 1조 3항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조례인데요. 조례는 그 법의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법에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현행 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꾸는 것은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주민의 자치와 공유에 필요한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동성애 차별금지법 쉽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방정부부터 시작해서 연방정부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반종전법 제정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됩니다. 124조에 보면 지방정부는 자치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여기 쭉 되어 있죠. 그러면 지방의회는 법률이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중과세, 중복과세, 지방세 항목, 세율, 자율성이 인정되고요. 소득세, 법인세가 이중과세됩니다. 그 외에 자동차세, 유류세 등등 많은 항목들을 지방이 알아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울산처럼 일자를 찾아서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지방 기업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해외 이전을 추진해야 되고요.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지방 기관 산업 해외 차관 도입해야 되고 그러면 돈 빌려준 것은 일본이 될 것이고
갚지 못한 지방정부에 기여한 사람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고 일본 종속 경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를 신설합니다. 121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주민발안, 주민소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주민생활이 정치화됩니다. 지역의 정치권을 활보하게 되고요. 지방 좌익들이 정치를 장악하게 되고 평범한 주민들의 보편적 요구권 무시되고 풀뿌리 주민자치조직으로 주민 감시가 강화되고 차별수식 지방자치가 됩니다. 소비에트 인민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독재정치, 선동정치, 폭민정치, 공포정치가 예상됩니다. 불순 좌익 세력들이 대중들을 선동해서 정치를 음모가 또는 선동과 조직군들의 뜻대로 몰아칠 수 있습니다. 폭력하고 좀비한 군중들은 혼병처럼요. 앞에서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게 되고 특정 좌익단체의 입맛대로 입법, 국회의원 소환 등이 가능해집니다. 선량한 국민, 애국국민 정치인들이 대거 희생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 내부리 만나고 지방정부와 지방토호들을 결탁하고 각종 인권사업 특정인 특정 세력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정부패 감시 감독쟁이 그래도 없죠. 내부로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폭민정치가 있게 됩니다. 지역 건설업자, 중앙정치, 지망생들이 향후에 지역 동창회, 지방을 흔들게 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원수가 되고 그 지역에서 견디기가 어렵게 되고 동네 악동들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예상되고요. 봉건적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지역 상권에 타 지방 기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식량 종량제, 슈퍼 종량제 등이 실시될 것이고 나라 경제는 무너지고 골목질 경제만 형성되어집니다. 원시 전략적 사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예상되어지는 지방 분권입니다. 제 분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 의견을 많이 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우파 학자들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화가 완성되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연방제 이용됩니다. 정부 주도 고려연방제가 실패할 경우에 지방 분권국가 중심으로 북한의 지역과 자매기를 맺습니다. 벌써 저도 있습니다. 예, 벌써 나왔죠. 광주에서요. 도비라 현상을 일으켜서 각 지방정부마다 다투어서 자매기를 맺게 되고 고려연방제 불의가 형성되면서 연방국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바람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방국가 대통령으로 김정은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어느 모고 대학의 대학원에 오래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학의 교수들이 100% 좌파들입니다. 근데 그 교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김정은을 대통령 만들 준비를 해냈다. 수업 시간에요. 우리 딸이 듣고 나한테 충격을 받아서 저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또 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수가 북한의 교재를 가지고 쓴대요. 교과서. 쓰는데 북한 교과서 보면서 이 교재는 영혼이 있는 교과서다. 지금 한국의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식인들 다 열려버렸어요. 김정은을 대통령 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가 13개, 한반도 13개 주로 남은 연방의 통일제가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자, 이래도 헌법 개정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헌법입니다. 토지 공개적 도입은 토지 국유화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대통령 헌법 개헌안입니다. 128조 2항인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 이번에 나온 개헌안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시 제한 및 의무 부과의 핵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지나 주택의 공공재라는 생각은 토지와 주택의 국가 소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집니다. 토지 공개적 도입은 토지 국유화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개인재산권, 행복시효권,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배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이득 얻고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받습니다. 이익을 보면 투기, 손해를 보면 투자 입법이 가능해집니다. 경제 활성화, 투자 활성화에 참을 끼얹게 되고 지역 경제 자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토지는 내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팔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유재산을 전제합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자 한번 보십시오. 예, 사유재산 성경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명이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왜 싫어합니까? 사유재산이 없으면 도둑도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도둑질 개념이 없죠. 다 내 거니까, 다 국가 거니까 옆에 막 훔쳐가고.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국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국가 빼들고 하면 안 된다. 토지 공개에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이 토지 공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중국식 토지 공개는요, 해리 조직이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을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하는 중국식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구별을 전제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경제민주화 강화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상생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데 125제 좀 넘어갔어요.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진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상생 주체가 되면 시장 경제는 사라집니다. 상생을 추가하면 수요 공급 법칙을 왜곡하는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시장 경제를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의 경쟁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면 기업은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품질 개선, 기업 체질 개선 등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상생이 되는 으로 끌어올려주면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두 빵집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집은 열심히 반수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 좋은 빵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좋은 빵 만든 이 집에 A라는 이 가게만 몰렸어요. 근데 국가가 나서서 B가 장사되니까 A가 세금백에 빼들어가서 B 준다면 기술 개발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시설 투자하고 상품을 개발하겠습니까? 예, 이게 상생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되면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를 침체하고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사회주의 경제하기를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잡는 이유가 사회주의 경제하려고 하면 기업이 망해야 되거든요. 기업 쫄딱 망해거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대기업 열심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를 추가했습니다.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 개인이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칼자루를 쥔 권력자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뜻입니다. 예, 넘어가고요. 자본주의 기업을 비판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어지면 말만 협동조합 만들었고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자율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기업 있네요. 결국 공동생산, 공동분배 사회적 경제로 간다. 사회적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만 남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요. 국가는 경제민주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익을 들어갔습니다.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1년차 간호사나 30년차 간호사 사이에 월급이 같아집니다.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 가족 수당 지급이 불법화됩니다. 동일 지급이 아니라 동일 가치 노동입니다. 그러면 간호사와 의사는 환자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동일 가치 노동입니다. 앰뷸런스 운전기사와 병원 영양사는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동일 가치 노동입니다. 그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사람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모두 동일 가치 노동이 됩니다. 고급 일자리 획득, 그 다음에 획득하기 어려운 일자리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집니다. 의사보다는 간호사,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가 훨씬 더 매력 있는 직업인데요. 월급 똑같이 많습니다. 고급 두뇌 인력이 사라집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사회주의 평균에 있는 사람들만 길러냅니다.
노동 3권 인정은 특수계층 인정 국가 시스템 마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가 통일됩니다. 이번에요. 현행 헌법 근로 노동 두 용어를 노동으로 용어를 통일합니다. 사용자를 적대 계급으로 본다는 막스적 관점을 수용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용어를 헌법에 도입함으로 거부감 없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용자, 부르주아들과 투쟁하겠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조 4항에 보면 노동 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이런 기본의 헌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합니다. 노동이사제입니다. 노조가 직원 선발권, 인사권, 경영권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책임만 지고 실권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리, 경영 의욕을 끊고 회사는 망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창업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과 관계없이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권과 상관없이요. 그럼 명분만 쓰면 바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경제 파탄을 가져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 파탄을 좋아합니다. 왜? 쉽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면 사실상 노동조합은 전체 10% 근로자 10%입니다. 사회적 특권 계급이 됩니다. 그래서 플로레타리아가 특권 계급이 되는 거죠. 공무원 노동 3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34조 3항에 보면 공무원들도 현역 군인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공무원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용자 성격이 다르죠. 직접 사용자는 국가이지만 본질적 사용자는 국민입니다. 공무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국민하고 교섭하겠다는 것인가 좀 이상합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겠다.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집어넣어놨습니다. 노동 3권은 사용자의 전형과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 권리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또는 국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가, 공무원을 착취하는가, 공무원 노동 3권 부여는 노동 3권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오죠. 그래서 공무원 파업하면 시스템 바로 마비옵니다. 군인이 파업하면 전쟁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단체 행동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해석됩니다. 방산업체의 좌파 노조가 전쟁이 났을 때 파업한다면 원활한 무기 공급이 어려워서 국가는 패망하게 됩니다. 전 무기 안 줍니다. 차원에서 무기 못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동성애 꼼수 조항은 가정 파괴, 사회 파괴, 국가 멸망을 가져옵니다. 동성애 이름 잘 아시죠?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성애 꼼수 조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꼼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득을 넣고 국민의 인권을 포함한 이유는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덕을 삭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국민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동성애차별금지법, 동성애처벌군형법 폐지, 동성결혼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느냐? 동성애 문제는 제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니까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행복주거권, 평등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보호권, 그 다음에 학문예술의 자유,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 재판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빠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해하시죠? 네.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본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그리고 근로지식인으로 형성되는 국가입니다. 그 뒤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따라옵니다. 근로대중, 인민대중, 공일, 아우는 개념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시키기까지가 사람이고 그 외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병수의 죄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권이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좌파들이 북한 정치노총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예, 이들의 논리가 아니면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나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르주아 계층들, 즉 기업, 사회 지도층, 우파 국민으로서는 기본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권이 말살되어도 법에 호소할 수 없습니다. 넓게 해석하면요, 행복주권, 평등권,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적용할 거에 망명권은 자동 인정됩니다. 이슬람 기도실 설치, 공공기관 하루 5번 기도, 할랄 식품 설립, 이슬람 문화 유입 등을 막는 것은 위헌됩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 국가 파괴 세력에 의한 방화, 폭력, 강간, 테러 등 국가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 비밀 보장, 정보보호권을 적용할 경우에 이슬람 테러리스트 북한 공작원 활동 감시하는 방첩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폐기되고요. 의무는 국민에게 주고 권리는 사람에게 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게 됩니다. 청소년 권리 선언도 있습니다. 이거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리하겠습니다. 방법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에 여기에 기도 핵심 센터에 왔습니다. 전달 국민열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시간 주셨는데요. 전단지 많이 돌려주셔가지고 국민열을 전국적으로 돌리고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 국민들 속에 사회주의 사상 다 빼내야 됩니다. 이 기회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를 압박합니다. 국회는 늘 전화하기, 문자 보내기, 찾아가기. 그 다음에요, 경투표를 보이콧하라. 만약에 9월달에 경투표한다 그러면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겨울에는 이 북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유권자 과반수 투표야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50% 밑으로 떨어뜨리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헌 투표하면 무조건 가시면 안 되고 가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투표율 5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개헌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략상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 법률 통과를 저지하라. 법률 나옵니다. 그래, 법률 통과를 지금 저지해야 됩니다. 국회 압박 문자,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게 반대 의견 남기 등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